안녕하십니까. 부산이 나온 배우 고인범입니다. 지난번에 해운대 홍순헌 구청장님과 함께 부산 해운대 현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야, 이게 또 이 고인범이가 사이로 딱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거든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이건희 미술관 해운대 유치가 정말 핫 이슈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체부 장관님께서 서울에다가 유치를 해야 된다, 이 뭐라는 이거 공청회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는 완전히 지방을 무시해도 이번 수지, 그 이슈의 주인공 우리 홍순헌 해운대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야, 도대체 이런 뉴스가 딱 들어오면서 내가 또 그 뜨거운 가슴이 찬물을 끼얹던데, 청장님이 그런 뉴스를 받고 난 다음에 뭐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많은 지방 사람들의 생각과 큰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섭섭했고 또 화도 났고. 김대기 PD님은 같이 앉아서 대화도 했고 이게 필요하다고 공감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 인사도 안 시켜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MC를 맡은 고인범이고요. 우리 김대기 PD님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예.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 때 외에는 지방을 이거는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개무시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공청회 한번 거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서울에 뭐 사람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지방 공동화 현상이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너져가는 쪽에 있고, 특히나 무너져가는 게 우리 고인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은 거의 뭐 아주 낙후돼 있을 정도로, 이번 기회를 해서 지방 분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화에 대한 분배, 지방자치에 대한 분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에 대한 분배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 문체부 장관의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대선 주자도 어떤 정치인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선거는 표인데 표의 중심은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청장, 예를 들어서 문체부 장관님이 발표했으면 이제 뭐 지방이나 해운대구청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뭐 정책들이, 국가 정책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평상시에도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네. 그게 얼마만큼 경제적이고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그게 얼마만큼 정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제도고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또 우리 그만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100만인 서면 운동을 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중앙언론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예. 그 관심 있는 주제는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만. 이 지방 무시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그렇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어느 분인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마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거론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건희 미술관에 대해서는 황희 장관이 발표를 했지만 새로운 국면으로 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방의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참 큰 불씨가 되고, 모든 게 지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대선 정국에 있어서는.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홍순헌 구청장님처럼 이렇게 계속 불씨를 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살려야 되고, 예민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긁어줘야 되고, 예민한 데를 더 찔러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호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수면으로 지금 자꾸 누르잖아요. 누르는 대로 눌려버리면 말 그대로 1인 시위로 끝나고 그냥 외침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님, 요거는 한번 말 실수라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말씀 드렸죠? 잘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 그러면 아주 이제 발전된 곳도 있는 반면에 오래된 건축, 뭐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도시 재생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운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해운대에 대한 발전된 모습,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발전되거나 좀 낙후된
구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장님들이 보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발전된 데를 더 하려고 어떻게든 보이는 걸 더 발전시키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은 그 전에 청장에 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예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배우셨던 부분들에 좀 이렇게 가시화된다 해나 이제 뭐 마무리돼 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고 PD 김 PD 예. 야, 역시 이제 청장님은 요거는 이제 고인범이라는 게 이제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인범이 연결되는 거야. 이 내가 이제 표본이 됐어. 예. 말씀하시죠. 예, 김 PD 말씀을 했듯이 전에 청장하고 조금 다르다. 예. 그런 게 이제 저도 와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도시 전문가로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예. 또 선거를 하기 전에도 나는 도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운대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운대의 미래를 그려보겠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선거에 뛰어들었고 또 당선이 되었고 도시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건 바로 이 균형 발전입니다.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정책 이주촌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반송 지역과 반여 지역입니다. 살고 있는 그 당시에 1세대 분들은 말씀하기를 이주촌이라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화를 내세요. 이주촌이 아니라 강제 이주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국가든 부산시든 해운대구든 관리가 책임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도시 재생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들만 몇 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다른 지역들은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책 이주촌인 강제 그게 제가 강제 볼 때는 이주촌인 반송과 네. 반여 지역은 네. 그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요? 대지 면적은 작은데 한 건축은 공간에 많은 2층, 사람이 3층, 사니까. 4층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 공간 그렇지, 내에서 그렇지. 거기에 월세를 사든 전세를 살든 자가 주택으로 살든지 간에 작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없죠.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 손을 대야 된다. 예. 그래서 진행했던 게 뭡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로서 만들어보자.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 주요 사업이 뭔데? 이런 거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